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인 3명 중 2명이 부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인 4,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응답자의 무려 64%가 부유세 도입에 강력하게 동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유세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세금에 대한 기존 인식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새로운 소득이 생겼을 때, 네. 예를 들면 월급을 받거나 네.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거나 이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부유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소득이 새로 생겼던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매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자산소득에 과세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득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물론 이제 뭐 많이 갖고 있는 경우지만 혹은 부동산이나 채권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유세는 소득세와 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부유세에 가까운 세금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건 부자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철학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거대한 철학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국민들의 64%가 이 거대한 변화에 찬성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진짜 놀란 건 공화당 지지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부유세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77%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을 했어요. 이것도 뭐 엄청난 수치인데 그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3%가 부유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자산소득에 과세하는 혁명적인 부유세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부유세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민주당의 매우 진보적인 대선 주자는 이미 강력한 부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이 내세운 안을 보면 5천만 달러, 580억 원 정도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에는 무조건 보유자산의 2%, 그러니까 매년 한 11억씩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100억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 3%, 그러니까 매년 33억씩 부유세를 내야 돼요.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의 거금을 내는 거죠. 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만약에 도입을 하면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매년 3천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겠다고 하면 진짜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여론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많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입되면 자기부터 세금을 엄청 내야 돼요. 트럼프 재산이 한 3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입되는 즉시 트럼프도 매년 1,00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반대하겠죠. 트럼프는 그 사회주의 드립을 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사실 이 부유세 논쟁이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유력 대선 주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까 말씀드린 부유세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인데 이 공약 이후에 작년 6월에 슈퍼 리치라고 불리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 19명이 2020년 대선에 출마를 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서한 내용이 정치 지도자들은 미 국민의 1%를 차지하는 최고 부자들 중에서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최고 부자들인 우리들에게 적절한 부유세를 부과하라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부과하라. 영어로 on us. 그러니까 우리에게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가장 운이 좋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런 세금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민주적 자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국익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이 편지에 서명한 억만장자 슈퍼리치 중에는 그 유명한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가 포함됐고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도 있고요. 과거에 브리핑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아비게일 디즈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좀 놀랍죠? 이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조금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한에서 제 눈에 확 띈 단어가 있습니다. 이 19명이 영어로 financially fortunat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처럼 재정적으로 제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입니다. 제가 아까 부유세는 소득세와 철학이 다른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자들이 지금 그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부유세의 철학은 어떤 거냐면 아주 고급지게 이야기를 하면 부자들이 축적한 부라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사회 공동으로 이룬 것이므로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아주 상스럽게 제가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부자들이 모은 재산은 상당히 운이 좋아서 모은 거다. 이런 철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운빨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폄훼하면 되느냐. 이렇게 거부감을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모은 100%의 부가 전부 다 운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 부분이 운빨인 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브리핑에서 게리 클라인과 품격 있는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만의 이야기를 드렸죠. 네네네. 오늘도 다시 카너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너만이 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심리학계의 거목이었던 카너만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경제학계의 슈퍼스타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이 카너먼의 이론을 프로스펙트 시어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망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카너먼이 전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전망 이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예. 프로스펙트 시어리래 뭐 와 역시 노벨상 이론은 이름도 멋져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아무런 뜻이 없어요. 기자들이 카너먼한테 전망 이론이 어떤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리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경제학술지에 내게 됐단 말이죠. 예. 근데 경제학술지를 보니까 다 이론에 멋있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야, 전망이론 이거 멋있다 이래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럼 전망이론은 뜻이 없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없어요. 뭔 뜻이 있겠어요?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카너먼 연구가 경제학자들한테 쇼크를 준 대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한 실험에서 사용된 질문의 전문을 아주 세세하게 공개를 한 건데요. 뭐 좀 이야기가 복잡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경제학계에서 보기에는 매우 신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전문을 본 학자들이 카너먼의 연구에 꼼짝을 못해요. 반박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예. 질문을 설계하고 그걸 깨끗하게 공개를 하거든요. 예. 이후부터 카너먼의 방식이 경제학계에서는 당연히 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연구에 엄청난 혁신을 이룬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카너먼 대답이 그게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그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그걸 보고 대단한 혁신이라고 환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카너먼의 전망 이론이 경제학계에서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논문이 이코노메트리카라는 경제학 잡지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됐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카너먼은 원래 심리학자였다고요. 네. 그러면 심리학자가 왜 전망 이론을 이코노메트리카라는 경제 잡지에 실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해요. 전망 이론이라는 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하필이면 그런 논문들을 모아서 발표한 경제 잡지가 그거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카너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논문을 어디에 발표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네. 우리 논문을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했더라면 경제학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아니었다. 어쩌다 보니 그 전에 이코노메트리카의 의사결정에 관한 최고의 논문들이 실렸고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 선택에서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전망이론은 우리가 진행했던 연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연구가 됐고 우리 논문은 사회과학에서 대단히 많이 인용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카너먼이 말하듯이 카너먼은 또 우리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우연히 이코노메트리카를 선택했고 우연히 장난삼아 전망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주류경제학을 뒤집어 놓은 행동경제학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니까요. 그런데 네. 카너먼은 이런 겸손을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체화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카너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한 이 위대한 연구에 카너먼의 지적 능력과 노력이 영향을 안 미쳤겠냐고요. 당연히 미쳤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거대한 출발이 그러면 오로지 카너먼 개인의 온전한 능력 덕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너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카너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다른 많은 경우보다도 운이 좋았던 셈이다. 이 책에서 반복되는 주제 하나는 성공 이야기에는 언제나 행운이 큰 몫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서 우연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지나가는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후 판단에 근거 없는 확신 탓이 크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럼 보십시오. 자, 정주영의 성공이 정주영 개인의 능력 덕분이냐? 저는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정주영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이제 지나간 일을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했으니까 성공했지.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정주영처럼 해봤어? 무조건 해봐? 이러면 그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게 이병철의 위대한 선택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병철이 과감하게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건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반도체의 성공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제정세에 어마어마한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반도체를 시작했더니 일본이 삼성 반도체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싸게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때 거의 삼성 반도체는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로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확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가격이 환율 때문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래서 삼성 반도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병철의 위대한 판단 때문이었다. 네. 이건 카너먼이 말하는 사후 판단에 근거 없는 확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죠. 네. 어떤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도 대한민국이 하필이면 태평양 오른쪽 맨 끝에 있어서 하필이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단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는 지리적 행운을 그 성공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으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유세의 철학을 지지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철학은 성공에는 그 사람 혹은 그 국가의 능력도 있는데 카너먼의 말대로 매우 많은 부분이 우연과 운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그 우연과 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 못 사는 나라 민중들을 제발 좀 깔보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좀 덜 거들먹거려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감사와 겸손을 가지고 패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죠. 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슈퍼리치 19명이 부유세를 더 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세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가장 운이 좋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네.
자기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인 겁니다. 부유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저로서는 미국의 슈퍼리치들의 인식도 참 부러웠고요. 민주당, 공화당 양쪽 지지자들 모두가 부유세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참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저주하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성공의 이면에는 운과 우연이 너무나 많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패자를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미국의 부유세 논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